앞으로 암 치료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치료비와 생활비를 얼마나 감당 가능하냐의 싸움이 될 것입니다. 조금 무섭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가상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현실입니다. 여러분, 암에 걸리면 가장 두려운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직도 많은 분들은 혹시 죽는 건 아닐까 이 생각을 가장 먼저 떠올리십니다. 그런데요, 이제는 조금 다른 질문을 해야 할 시점이 왔습니다. 내가 살아남는다면 그 시간을 버틸 준비는 되어 있을까? 의료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은 점점 죽는 병이 아니라 관리하며 오래 살아가는 병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만큼 치료 기간이 길어지고 그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비급여 치료 비용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암 진단 소식을 들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예전과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치료하면 나을 수 있대? 이 질문이 먼저였다면 요즘은 보험은 제대로 준비되어 있어? 이 말이 먼저 나온다고 합니다. 그만큼 치료 가능성보다 치료를 감당할 수 있는 준비가 더 중요해진 시대라는 뜻이겠죠. 안녕하세요. 보험은 지혜다 채널의 윤지아 팀장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앞으로 바뀌고 있는 암치료 현실 속에서 왜 암보험의 기준이 달라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준비가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 차분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만약 오늘 여러분이 암 진단을 받게 된다면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드실 것 같으신가요? 아마 처음에는 숨이 막힐 정도로 멍해질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곧 가족의 얼굴이 하나씩 떠오르실 겁니다. 아직 챙겨야 할 아이들, 곁에 있어야 할 배우자, 그리고 내가 빠지면 흔들릴 생활. 그러다 마음을 다잡고 치료 방법을 찾아보게 되겠죠. 그런데 그때부터 현실적인 고민이 하나씩 밀려옵니다. 이 치료 비용은 얼마나 들까? 부작용이 없고 최근에 출시된 좋은 치료일수록 비용이 부담되는 게 현실입니다.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면 선택의 폭은 넓어지지만 그렇지 않다면 받고 싶은 치료 대신 받을 수 있는 치료를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암보다 더 무서운 건 치료비더라. 실제로 국립암센터 조사 결과를 보면 암에 걸렸을 때 죽음보다 치료비 부담을 더 걱정한다는 응답이 훨씬 많았습니다. 내가 아픈 것도 힘든데 그로 인해 가족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 마음의 무게는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의료 기술이 발전할수록 새로운 치료법이 나올수록 진료비는 계속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 통계를 봐도 암 치료 비용은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실비보험이 있으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 산정특례 제도 있으니까 걱정 없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산정특례 제도는 중증 질환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아주 중요한 제도입니다. 급여 치료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금이 약 5%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 5%마저도 실비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어 기본적인 치료는 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꼭 알고 계셔야 할 한계가 있습니다. 비급여 치료에는 산정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비급여 치료는 건강보험의 지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비용 전액을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표적항암 치료, 신기술 항암 치료, 로봇 수술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요즘 암치료는 입원보다는 통원 중심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하지만 통원 치료의 경우 실비보험 보장 한도는 회당 20만 원에서 30만 원 수준입니다. 비급여 항암 치료 비용과 비교하면 현실적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치료비가 아니라 치료를 이어갈 수 있는 구조, 즉 생활까지 버텨주는 준비가 필요해진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실제 설계안과 함께 조금 더 현실적인 예를 들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40세 여성 주부이시고 현재 건강한 분이 보험을 준비하신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20년 납입, 90세 만기, 비갱신형 기준으로 월 보험료는 31,131원 수준입니다. 이 보험에 들어있는 주요 담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항암 방사선 치료비 최초일에 1천만 원, 항암 약물 치료비 최초일에 1천만 원, 비급여 표적 항암 약물 치료비 최초일에 5천만 원, 하이클래스 항암 약물 치료비 연간 1회 3천만 원, 하이클래스 암 주요 치료비 수술 시 매회 지급 2천만 원, 하이클래스 암 주요 치료비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 시 연간 1회 2천만 원. 이제 이 보장이 실제 치료 과정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유방암을 예로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유방암 학회 자료에 따르면 조기 유방암은 대부분 수술 이후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호르몬 치료, 표적 치료 등을 같이 복합적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유방암 진단 후 비급여 항목인 입체적 유방 절제 생검수를 받게 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하이클래스 암 주요 치료비 수술 특약에서 2천만 원을 받게 됩니다. 이후 주치의 소견에 따라 비급여 표적 항암 약물 치료를 진행하게 된다면 비급여 표적 항암 약물
약물치료비에서 5천만 원을 받게 됩니다. 항암 약물치료비에서 1천만 원을 받게 됩니다. 하이클래스 항암 약물치료비에서 3천만 원을 받게 됩니다. 하이클래스 암 주요치료비 항암 방사선 약물치료 항목에서 2천만 원을 받게 됩니다. 표적 항암 치료로만 총 1억 1천만 원입니다. 여기에 수술로 받은 2천만 원을 더하면 총 수령 금액은 1억 3천만 원이 됩니다. 방사선 치료가 추가된다면 방사선 치료에 대한 담보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입자 방사선 치료를 추가하게 된다면 중입자 방사선 치료비에서 5천만 원, 항암 방사선 치료비에서 1천만 원, 6천만 원을 더 수령할 수 있으시겠죠.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만약 암 치료가 1년 안에 끝나지 않고 2년, 3년으로 이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연간 지급 구조의 담보들이 함께 구성되어 있기에 이렇게 준비해두면 치료 방법을 선택할 때 비용 때문에 망설이지 않아도 되고 가족의 생활을 걱정하며 치료를 미루는 상황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월 3만 원 남짓으로 이 정도의 치료 선택권과 생활의 여유를 함께 준비할 수 있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현실적인 대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연령과 성별 그리고 여러분들의 건강 상태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상품의 보험료는 차이가 있지만 50대, 60대에 당뇨, 고혈압 등의 유병자 분들도 비갱신형으로 준비할 수 있는 플랜입니다. 보험은 불안을 키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선택권은 지켜주기 위한 준비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선택권은 결국 나 혼자가 아니라 가족의 삶까지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보험은 지혜다 채널의 윤지아 팀장이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기준을 조금이라도 바꾸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꼭 필요한 분과 함께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